안녕하십니까, 반포주민입니다. 이번 연휴 때 잠실 시그니엘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호캉스는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공짜로 숙박권을 준다고 하면은 호캉스도 충분히 갈만합니다. 조식 먹는 건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지인 찬스로 시그니엘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잠실 시그니엘까지 왔는데 그냥 호텔만 가긴 그래서 롯데월드도 들렸다가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주로 반포 쪽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잠실까지 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전거를 좀 타고 한강을 돌긴 하지만 이쪽은 복잡해서 잘 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그니엘은 아주 상징적인 곳이라 생각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시그니엘에 가기 전에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시그니엘은 롯데호텔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라고 합니다. 시그니처와 롯데의 상징인 L을 합친 이름으로 6성급 롯데호텔이라고 자칭한다고 합니다. 롯데호텔의 최상위급 브랜드로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해운대 LCT 랜드마크 타워에도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롯데에서는 도시별로 한 개의 시그니엘만 운영한다는 정책이라고 하며 전 세계 유명 도시마다 시그니엘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그니엘은 서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도 전세계 10위권 안쪽이라고 합니다. 로비는 79층이고 1층부터 로비까지 한 번에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 시그니엘의 단점 중 하나가 주차인 것 같습니다. 시그니엘 고객만을 위한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몰,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모두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려면 맨 끝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기가 연휴라 그런지 지하 6층에도 딱히 공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간신히 주차를 하고도 호텔 로비가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성인 걸음으로 약 5분 정도는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역에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헤맨 것도 있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헤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지하 6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서 건물을 이동하고 저 들어간 건물에서도 뺑뺑 돌아서 로비 있는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오늘 제가 묵을 숙소는 91층이고요. 롯데월드타워 76층부터 101층이 호텔이라고 합니다. TV에서 보는 연예인이나 쇼 럭셔리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은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42층부터 71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2층에 라운지가 있어서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그니엘에 들어왔습니다. 로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에 오피스 시설도 있다 보니 다양한 출입통로랑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가기 위해서 건물 입구 들어와서 약 2번, 많게는 3번 정도 턴을 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로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다 왔습니다. 이쪽은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아주 이쁘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뭔가 고급진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79층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압에 민감하신 분들은 귀가 먹먹해질 수 있습니다. 79층까지 1분도 안 돼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이 문이 로비로 가는 문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위에도 별로 크다는 생각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로비 쪽 창문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밑에 롯데월드 보이고요. 석촌호수부터 오른쪽에는 한강까지 아주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롯데호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텔 로비는 다른 특급 호텔 대비해서 좀 작다고 느껴진 부분은 있습니다. 당연히 비싼 곳에 몰아서 지어야 하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서 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이날 묵은 방은 91층이었습니다. 방은 코너 쪽에 9189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호텔 방 내부입니다. 호텔 방에서도 아주 좋은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에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했는데 1박당 12만원을 받았습니다. 방 왼쪽으로 일부 한강뷰가 보이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호텔 룸에 무료로 제공된 것은 오직 물뿐이었습니다. 에비앙 물 4병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침실도 좋았지만 화장실에서 바라보는 뷰도 아주 멋졌습니다.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밖에 샤워하지 않는 저도 이날은 2번이나 목욕을 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불을 다시 켜고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욕실이 넓은 편이라 아이들이 목욕하기에도 딱 좋았습니다. 세면대도 2개나 배치되어 있고 샤워실도 대리석으로 아주 멋지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변기도 최신식 센서가 달려 있어 사람이 오면은 문이 열리고 사람이 다 볼일을 보고 나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면서 물이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침대도 너무 푹신해서 편하게 꿀잠을 잤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영장과 헬스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겸 85층으로 향했습니다. 수영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수영장만 이용하는 고객 라카는 저렇게 8개밖에 없고 샤워실 부스도 딱 한 칸이었습니다.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탈의실이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붐빌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도 보입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수영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영장 풀은 20m 풀로 레인도 2개밖에 없어서 좀 작은 편이지만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그니엘 수영장은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이용할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작은 자쿠지 같은 풀 하나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탕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수영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한강 아쿠아슬론 대회를 나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약 1.5km 정도만 연습을 했습니다. 수영장이 20m밖에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왕복 40분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픈 워터에서도 잘하려면 마일리지가 많아야 됩니다. 아침에 운동도 열심히 했으니 이제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 시간을 1부, 2부로 나눠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2부 타이밍에 오게 되었습니다. 2부는 아침 8시부터 새롭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동안 어제까지 바로 이용되던 곳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저녁에 바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저녁에 와도 분위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술이 보이지만 아침에는 물, 주스, 커피 등을 마시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대기 공간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양한 티 종류가 있고요. 캡슐 커피, 그리고 100% 오렌지 주스와 100% 자몽 주스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잠시 둘러보는 사이에 입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8시 전에 대기해서 그런지 창가 쪽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창가 쪽에서는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고 남산까지 보이는 아주 멋진 자리였습니다. 이제 음식을 풀어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란 요리, 커피, 소고기 묵국, 흰 쌀밥은 1인당 제공되었습니다. 시그니엘 호텔에는 롯데호텔의 라세느 뷔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미슐랭 원스타급의 스테이라는 뷔페가 들어와 있는데 종류가 많다기보다는 딱 먹을 것만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베이커리 쪽에 저렇게 벌꿀을 통으로 갖다 놓았고요. 상타이 크림도 있었습니다. 이날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 주였는데
이때부터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무게가 아직도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뭘 얼마큼 먹었는지 영상을 보면서 다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빵은 저 버터와 모닝빵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과일 섹션입니다. 식당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도 딱 필요한 것만 배치를 해놨습니다. 포도, 사과, 용과, 귤, 키위, 그리고 아까 있었던 삼색 주스입니다. 대기실에 없던 디톡스 주스만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안내 직원분에게 물어봤더니 주스는 모두 과일 100% 과즙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삶은 계란도 익힌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메인 코너의 음식 구성입니다. 아주 맛있게 잘 익혔던 닭, 감자 요리, 그리고 지나간 생선 요리가 있고요. 전복죽도 참 맛있었습니다. 또 스프, 파스타, 머쉬룸, 베이컨, 그리고 간이 잘 돼 있던 소세지 요리가 있습니다. 샐러드 코너에는 연어를 익힌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고요. 살라미, 치즈, 올리브, 그 외에 다양한 종류들을 샐러드와 곁들여 먹을 수 있게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음식 하나하나가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 맛있었습니다. 요거트도 종류를 나누어서 저렇게 소분해 놓았습니다. 우유도 저지방 우유, 일반 우유, 두유, 그리고 한 개는 잘 모르겠는데 시리얼과 견과류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아침이라 치즈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치즈도 저렇게 있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이제 헬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헬스장도 뷰가 너무 좋아서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괜히 배 아플 것 같아 운동은 패스했습니다. 헬스장 기구도 다 최신식으로 최고급만 갖다 놓은 것 같았고 사람도 없어서 운동 제대로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 같았습니다. 실내 운동 공간도 깔끔하게 배치해 놓은 걸 보니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할 만 날 것 같습니다. 헬스장 한 바퀴를 둘러보니 헬스장이랑 수영장이랑 사이즈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 헬스장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물, 개인 수건, 그리고 사과도 저렇게 먹을 수 있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과가 한 개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줄 알았지만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한 개만 올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제 아침에 헬스장까지 다 둘러보았으니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어쩌다 생긴 무료 숙박권으로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영상을 조금씩 올리려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한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포 소식이 아니더라도 인근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